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좋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동화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 자연스럽게 또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이제 그들은 주로 리더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이라는 얘기도 듣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어떤 이제 칭찬을 듣거나 그렇게 인정받거나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에서부터 사실 출발이거든요. 책으로 이제 인간관계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인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사람을 관찰해서 감탄하고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결국 내 것이 되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관찰하고 그걸 어떻게 흉내내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몇 가지 조건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도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는요, 첫 번째, 관찰력이 큰 사람이에요. 관찰력. 조직생활에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사회생활 길어질수록 점점 더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센스, 눈치,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이런 걸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히 그 조직 안에서 크기가 어렵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뭐 남자가 무슨 센스야, 뭐 왜 남의 눈치를 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조직에 있어서 어떤 적응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라고 자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관찰력은요, 사람들을 내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바로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 관심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제 발동될 수 있게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관찰하면 상대가 부족한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사회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한테 팀장이 이제 거래처를 나가면서 굉장히 그 팀장이 이제 무신경한 팀장이라고 치자고요. 나 올 때까지 상반기 이거 자료 좀 정리해 놓으세요. 내일 회의 시간에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후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팀장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선배들 일일이 바쁜 선배들 찔러갖고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캐릭터예요. 내가 평소에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팀장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관찰력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는 나한테 물어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불러서 누구씨,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들었는데 팀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설명해 줄까요? 이렇게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내가 평소에 그 후배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았고 그냥 무심한 성격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차이가 바로 이제 이 관찰력, 그 관찰력으로 인해서 그 후배를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저 친구한테 지금 도움을 줘야 되는지 내가 아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후배가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어떤 정확한 타이밍에 나서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케미스트리, 케미. 자, 이게 좋아야 돼요. 비법이 뭐예요?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리액션하고
내가 적게 말하면 됩니다. 대단히 쉽죠. 그러니까 적게 말하고 잘 들으면 말하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속마음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자꾸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면 아,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청중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1대1로는 많이 들어야 하는 직업이에요. 어떤 이제 코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들을 때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냥 듣고만 있는데 잘 듣는 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이제 잘 들어주는 능력을 키우는 게 스스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에너지가 왜 많이 드나 하면 그 사람 말을 잘 이해해야 되고 메시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고 이제 그 유세민 직장 수업 재생 목록에 보면 경청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 다시 찾아보시고요. 지금 간단하게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잘 듣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에 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이제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면 이제 옮기려고 결정까지 했으니까 그동안 마음고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힘들었겠다. 아, 그렇게 결정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게 뭐예요?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이죠. 근데 나는 회사를 이직하는 게 얘가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감정에 공감하는 거랑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공감해주고 내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해줌으로 해서 내가 지금 네 얘기를 잘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성급하게 충고하거나 어떤 내 의견, 내 판단으로 잘못되었다고 막 지적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공감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짓, 뭐 전화 온 거, 뭐 문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똑바로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계속 온몸으로 그야말로 리액션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우리가 들어주는 거는 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온몸을 다 쓰셔야 돼요. 온몸을. 잘 듣고 내가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액션 잘해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가 이제 케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 상대에게 비춰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정감이에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어떤 이제 누구나 호감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안정감이 느껴지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 있고 오래 가는 거예요.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안정감만큼 큰 건 없어요. 근데 안정감은 어떨 때 느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없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기분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함께 있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좋아하는 상사가 있어요. 술 좋아하니까 술 먹고 2차, 3차 갈 때는 막 영원히 같이 가는 영원한 형제 난리치다가 아침 되면 막 짜증내고 아주 굉장히 멀어진 상사로 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술김이었던 거예요. 어저께 막 우리는 하나 이랬던 건 다 술김이었던 거죠. 진심이 아니고. 그런 상사한테 안정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렇게 막 술 먹을 때만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일할 땐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상사한테. 자기 기분 좋으면 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안 좋으면 짜증내고 온갖 막 그런 트집 잡고 이런 상사들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불안감 조성하는 겁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아침부터 왜 저렇게 퉁퉁 부어있어? 이렇게 왜 말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비호감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다. 그날이 그날 같다. 이게 굉장히 좋은 캐릭터로 나 자신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안정감은 또 어떨 때 느낄까요? 두 번째, 선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선을. 그러니까 선배가 뭘 도와줬어요? 내가 후배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그런데 막 그래놓고 잔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생색내고 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런 거. 막 선 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뭘 도와주고 그렇게 선 넘으면 안 도와주느냐 못해지는 거죠. 그리고 막 개인적인 질문. 막 암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질문을 막 거침없이 막 날리는 거.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막 이것저것 막 지적질 하는 거. 이런 거 대단히 그 상대에게 불안감 조성합니다. 좀 친해진 것 같다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대리하고 뭐 박대리하고 뭐 그렇게 서로 그렇게 외로워할 필요 있어? 둘이 사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정말 남의 프라이버시 침범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진심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가식적인 것하고 진심인 것하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척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 상대가 안다는 거죠. 야단을 쳐도 진심이 느껴지면 후배 직원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냥 입 바른 소리다. 영혼 없는 칭찬이군. 이렇게 느껴지면 그 직장 상사한테 안정감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내가 항상 어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난 항상 좀 진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좀 대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기본으로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 세 가지 따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호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